안녕하세요. 유청 기자입니다. 오늘은 엠블럼 강의 4편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 4편의 주제는 여러분이 앞에 보시고 계시는 사진, 리오넬 메시고요. 이 리오넬 메시가 프로로 데뷔해서 어쩌면 종신까지도 뛸 수 있는 한때는 유럽 최고의 팀, 유럽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앞으로도 떨게 만들 수 있는 FC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길지만 엠블럼은 오히려 조금 단순해요. 사실 바르셀로나의 엠블럼은 저기 메시가 이제 가슴에 달고 있는 저 엠블럼인데 원형은 딱 한 번 변했습니다. 딱 한 번 변했기 때문에 그 변천사를 보시다 보면 바르셀로나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 팀이 왜 아픔을 겪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엠블럼입니다. 이 첫 엠블럼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딱 한 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899년부터 1910년까지 쓰였던 FC 바르셀로나의 첫 엠블럼입니다. 저 박쥐가 있고 왕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잉글랜드 국기와 카탈루냐 국기가 합쳐진 것 같은 이 두 가지 국기가 네모 안에 들어가 있고, 옆으로 저게 이제 뭐 풀떼기 같은 게 있는데 저게 이제 개관인데 저걸 이제 라우렐이라고 해요, 영어로. 근데 왜 저런 게 있냐? FC 바르셀로나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뜯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위에 있는 박쥐와 왕관은 바르셀로나 역사와 좀 관련이 있고요. 밑에 있는 가운데 있는 저 잉글랜드 국기 같은 것과 카탈루냐 국기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연히 개관 라우렐도 바르셀로나의 지방과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르셀로나 시가 1870년도부터 1931년까지 썼던 바르셀로나 시의 문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바르셀로나의 주가 쓰고 있는 엠블럼입니다. 이걸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박쥐와 왕관은 바르셀로나 지방이 예전부터 카탈루냐 왕국에도 있었지만 이게 카탈루냐 공장령이었었어요. 카탈루냐 공장령에서 쓰던 엠블럼인데, 이 엠블럼의 박쥐와 왕관은 평화, 우애, 우정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도대체 저 깃발은 뭐냐? 성 조지, 세인트 조지고요. 카탈루냐로 하면 산트 조르디. 산트 조르디가 이 바르셀로나 지방의 수호성인이에요. 주보성인이라고 하는데 그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주의 수호성인과 그 카탈루냐 주의 깃발, 그러니까 카탈루냐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 개관은 저것이 좀 영광의 상징인데, 저 바르셀로나의 주가 저 개관을 씀으로써 자신들의 이제 상징성 그리고 고귀성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바르셀로나가 처음에 썼던 엠블럼은 바르셀로나 지방의 상징성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팀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바르셀로나 주에 있는 바르셀로나 시를 연고로 한 팀이다. 우리가 곧 바르셀로나다. 이거를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 엠블럼을 1910년까지 쓰는데 이 엠블럼을 이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어떤 엠블럼을 쓰게 되느냐? 이 엠블럼입니다. 1910년부터 1920년도까지. 근데 사실 이게 지금도 보시고 있는 바르셀로나 엠블럼의 정체가 그대로 있죠. 왜냐면 이 초대 엠블럼은 1906년에 조안 감페르라고 하죠. 바르셀로나의 입지전적인 구단주, 회장이 공모를 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정체성을 담은 FC 바르셀로나를 대표할 수 있는 엠블럼을 공모해서 이게 이제 선정이 된 건데, 그 당시에 상금도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팀에서 뛰던 사람이라고 해요. 카를레스 코마말라라는 사람이 이 팀에서 뛰었는데 미술을 전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축구도 하고 바르셀로나를 상징할 수 있는 엠블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엠블럼은 성 조지의 깃발이고 이 촉은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카탈루냐 깃발입니다. 사실 이 카탈루냐 깃발은 노란색과 붉은색인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가장 재미있는 야사는 1714년 9월 11일 카스티아와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서 카탈루냐 공작이
돌아가실 때 카탈루냐의 마지막 왕이 죽었을 때 노란 깃발에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빨간색을 칠했다, 피를 이제 칠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야사 같고요. 하여튼 이 빨간색은 이 카탈루냐 지방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FCB 풋볼 클루브 대 바르셀로나, 당연히 카탈루냐죠. 약자가 들어가 있고요. 좀 밑에 부분에 들어가 있는 푸른색과 붉은색은 이게 바로 블라우 그라나입니다. 블라우가 이게 블루고요. 그라나는 이제 까르미네라고 해가지고 암적색이라고 해요. 이 블라우 그라나는 FC 바르셀로나를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FC 바르셀로나의 홈 유니폼은 이렇게 블라우 그라나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은 초기 축구공의 상징이다. 돼지 오줌보보다는 더 좋아졌지만 바로 옛날 축구공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블라우 그라나를 입는 축구단이다. 성 조지가 수호 성인이고 카탈루냐 깃발을 쓰는 바르셀로나다. 이 다음부터는 거의 똑같아요. 이게 1920년부터 1936년까지 쓰였던 엠블럼인데 색상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이어서 1936년부터 41년까지 다시 엠블럼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색깔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변경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1941년부터 48년까지 엠블럼인데 도대체 뭐가 바뀐 것인가? 라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가운데 이니셜이 바뀌었죠. CFB로 바뀌었어요. 왜냐? 이때부터 카스티아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코가 독재 정치를 펼치면서 FC 바르셀로나라고 쓰지 말고 CF 바르셀로나라고 써라. 클루브 대 풋볼 바르셀로나. 왜냐면 지금 이제 스페인어의 중심에서는 단어 순서가 바뀌어요. CF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CF 레알 마드리드거든요. FC는 카탈루냐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지만 CF, 너희들도 스페인 안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CF라고 써! 라고 해가지고 강압에 의해서 팀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사실상 엄청난 굴욕이죠. 근데 이 역사가 상당히 길어요. 1949년부터 60년까지도 여기 이제 대가 들어갑니다. CFB가 아니라 클루브 대 풋볼 바르셀로나 라고 해서 바르셀로나 아예 대까지 들어간 엠블럼을 쓰게 되고요. 이 엠블럼은 1974년까지 쓰여요. 이제 또 대가 없어졌죠. CFB. 왜냐면 프랑코 총통이 1975년에 죽게 돼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1941년부터 1974년까지 24년간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인 엠블럼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974년부터 75년까지 이제 과도기에 74년부터 75년까지는 이 엠블럼 드디어 이제 다시 돌아왔죠. FC 바르셀로나. 우리의 정체성을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뀌어요. 1975년부터 2002년까지 조금 글씨가 폰트가 조금 아름다워졌죠. 예전에 좀 시골팀이었다면 이제 우리 엠블럼 폰트도 현대화됐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FC 바르셀로나 엠블럼입니다. 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대적인 모양이라고 할까요? 색상도 좀 정리가 됐는데 사실 이것이나 우리가 1910년도에 처음에 만들었던 엠블럼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쇽.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바꾼 것인가? 공 모양이 좀 바뀌었네요. 자, 이제 뒤에 있습니다. 1899년부터 1910년까지 바르셀로나 주와 바르셀로나 시의 엠블럼을 합한 엠블럼. 박쥐는 발렌시아 아니야? 라고 하지만 바르셀로나 공장령에서도 박쥐를 썼다는 거 말씀드렸듯이 우정 그리고 평화의 상징. 1910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를레스 코마말라에게 공모전에서 우승을 한 카를레스 코마말라가 만든 엠블럼을 1910년부터 쭉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1941년부터 1974년까지는 CF를 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이제 굴복한 조금은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엠블럼이었다가 1974년에 다시 FC 바르셀로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뭐 바르셀로나는 큰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전통을 지키는 팀이고 한때는 저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우리 자부심 아래 가운데 그러니까 가슴팍에 메인 스폰서도 달지 않았었어요. 바르셀로나는 그럴 정도로 전통을 중시하고 고집이 있는 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바르셀로나 로고 히스토리만 봐도 바르셀로나가 어떤 팀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전에 했던 토트넘을 보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물론 토트넘도 이제 닭을 중심으로 하고 있겠지만 바르셀로나보다는 변화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사실상 딱 한 번 바뀌었다는 거, 자의에 의해서. 그건 딱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엘 공원에서 본 바르셀로나 시내 전경을 보면서 안구 정화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변화가 많은 엠블럼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미리 예고하자면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에펠탑이 보이는 곳에 가서 파리 생제르맹 엠블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편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그 바라는 점 아니면 제가 이제 보기에 좀 미진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설명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